이가 아파 치과를 갔다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흥순 할머니. 알고 보니 염증이 잇몸 뼈 속에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원수질 때 보면 골수에 사무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뼈 속에 이렇게 염증 생기는 건데 정말 안 나요, 그게. 왜냐면은 바깥에서 이렇게 살에 있을 때는 피 같은 게 잘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약발이 잘 받는데 뼈 속에 있으면은 염증이 생기면 피도 잘 안 통해가지고 약 써도 조금 낫는 듯 하다가 또 컨디션 나빠지면 또 재발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분은 이제 워낙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나쁜 데다가 왜냐면 입안에다가 그런데 위암 수술 이후 약해진 몸은 수술 성패를 떠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폐도 안 좋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또 하나는 심장 있잖아요. 순환기 이쪽도 안 좋고 그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옛날 그 병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컨디션이 되게 낮으신 거 아니에요. 건강하지가 않고. 다음 날 오전 10시 수술실 앞. 아래턱 잇몸 뼛속까지 파고든 염증이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아래턱의 일부를 제거해야 하고 제거된 아래턱은 인공 보철물이 대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암 환자가 5만여 명 발생하면 그 가운데 구강암은 2천여 명에게서 나타난다. 구강암 발생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에서는 29.4%, 그리고 50대에서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주로 중장년층에서 발병한다. 암조직 검사 결과 입천장에서 암조직이 발견됐다. 구강암 중에서도 구개암이다.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구강암 중기이다. 하지만 종양을 드러내기 위해 입천장을 잘라내야 한다는 건 환자 입장에선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는 여기 정상적인 거고 여기가 병이에요. 그래서 병이 요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상당히 크기는 크질 않은데 길이가 한 그것만 도려내면 되는 2점. 근데 요거는 요런 병이 있을 땐 요것만 도려내질 않고 주변까지 좀 같이 도려내야 돼요. 재발이 돼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요 위를 보게 되면은 다시 보면은 저희도 이제 코가 이렇게 있고요. 코 있는 데가 있고 상악동 생기는 이런 충농증 생기는 부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거 입천장이 이렇게 있어요. 다른 신경 조직까지 전이되는 구강암의 경우 악성 종양을 드러내는 일은 시급한 일이다. 종양 제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최근 조사한 구강 영역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 실태를 살펴보면 입천장과 잇몸을 포함한 구강 내 발생하는 종양이 2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혀에 생기는 설암, 침샘, 편도승으로 발생했다. 그런데 구강암은 종양을 드러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진짜 고통은 수술 이후 시작된다. 구강암은 이거 수술하거나 별로 안 흘리고 네. 눈물이 흘러서 바깥에서 계속 흘러요. 눈물이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그냥 괜찮아요. 예. 그거 몇 가갖고. 알겠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지금 콧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옵트레이트라고 해서 입안에 그 막는 장치를 해가지고 지금 혹시 그거 끼고 있진 않죠? 네, 갖고 오셨어요. 음악이 날려갖고. 힘겹게 고통을 호소하는 이대호 씨. 2년 전 구강암으로 아래턱과 위턱의 일부를 잃어버린 이 씨 얼굴은 심하게 손상돼 있었다. 60평생을 갖고 살아온 얼굴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이었다. 다 막잖아요? 싹 막으면은 이제 그 안에서 코 같은 거, 점액 같은 게 생기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쪽에는 코 이쪽으로 해서 풀고 이럴 수가 있는데 거기는 그게 안 되게 됐어요. 왜냐면 저번에 피부를 이식해서 거기를 다 막아놨어요. 제일 다른 원래는 원래는 저희가 안 하는 눈이는 풀려요. 눈이는 풀려요. 번역을 다 보고 풀려고 그냥 풀렸어요. 그 애다가 어디다 풀리면 안 나가는 사람 많아요.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입천장과 코가 뚫려있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먹고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침샘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잠조차 이루기 힘든 지경이었다.
이 씨의 경우 턱 부위 재건과 움푹 패인 얼굴 형태를 잡기 위한 피부 이식, 그리고 입안에 결손된 부위를 복원하는 수술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일단 입천장을 만들기 위해 입안 결손 부위의 크기를 파악한다. 다음 복근에서 피부를 절개해 입안에 이식한다. 이쪽에 보면 아래턱 반하고 위턱하고 전부 없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위턱은 푹 들어간 걸 갖다 쭉 끄집어내놨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다 뭘 채워야 되거든. 그리고 실제로 이쪽에 코하고 입하고 목구멍하고 다 뚫려 있는 데를 지금 막고 있고요. 그래서 위에 여기는 배 살 가지고 이렇게 막을 예정이고 여기까지는 다리뼈는 지금 보면 이가 좀 이렇게 여기까지 있고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다리뼈에 있는 종아리뼈가 똑바른 거라고 생각하면 요거 갖다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꺾어가지고 요거다 이렇게 지금 갖다 놓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할 거는 요 지금 다리에서 종아리뼈를 떼가지고 이렇게 구부려서 요거다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요게 끝나면은 요거마다 메우고. 그렇게 하면 수술이 오늘 또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할 턱의 길이는 약 12cm로 턱의 절반 이상을 복원해야 한다. 이 년 전 구강암 말기 판정을 받았던 주이채 씨. 당시 주 씨는 병기 발견 시기가 늦어져 이미 다른 신체 부위까지 병소가 전이돼 있었다. 종양은 제거됐지만 암의 재발 위험성 때문에 주 씨의 안면복원 수술은 서서히 진행된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뭐 우리가 한 3시간 정도면 돼요. 3시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뒤에 요걸 이제 갖다가 이제 좀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오늘이 4월 초, 그럼 5월 초, 그럼 또 그때는 수술이 좀 길죠. 또 혈관 접합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때는 보면 피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리에 뼈도 일부 같이 들어가거든요. 요 앞쪽에만이라도. 그러면은 여기도 떼야 되지, 여기도 떼야 되지. 이 교수는 주 씨가 수술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앞서 시급히 치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재확인시켜준다. 처음에는 우울로 그냥 딱 수술하고 나서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알고 한다니까 마음이 좀 잡아. 그래갖고, 아니, 뭐, 다른 거 잘못할까봐.